우리가 타인을 마주할 때. 저자 아돌프 크니게. 출판사 저녁달. 낭독자 루희. 제1장 인간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 세상에서 사람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는다. 이 짧은 말은 금처럼 귀한 의미를 지닌다. 처세의 지혜를 다룬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중요한 진리다. 사람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이 한 문장이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세월과 시대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반복해서 입증되어 왔다. 그래서 모험가나 허풍쟁이는 자신을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이 중요한 인물인 양 가장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왕족과 친하다거나 고위 관료들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다. 그 허풍만으로도 그들은 종종 공짜 식사를 얻고 명문가 사람들만 출입하는 고급 살롱에 발을 들인다. 나는 한때 황제 요제프와 카우니츠 공작과 가까운 사이인 듯 말하던 사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황제와 공작은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혹 기억하더라도 그를 그냥 말썽 많은 풍자꾼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도 그의 말을 깊이 캐묻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한때 황제에게 무언가를 청탁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그를 찾아올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이게 되었다. 그는 빈의 귀족에게 그럴듯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마치 유력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며진 뻔한 거짓말이 가득했다. 결국 그가 진짜 원하는 걸 얻지는 못했지만 정중한 답장은 받아냈다. 그리고 그는 그 답장을 마치 자신의 지위를 증명해주는 증거처럼 사람들에게 내보였다. 이런 경험은 어설프게 배운 사기꾼들에게도 자신감을 준다. 그들은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들은 이야기조차 마치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처럼 떠벌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진짜 학자들이 조심스러워진다. 괜히 나섰다가는 자신이 무례해질까, 분위기를 망칠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험은 야망만 가득한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기어오를 용기를 준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짓밟고 올라서도 아무도 그를 막지 않는다. 심지어 아무런 재능도 없고 학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조차 말솜씨 하나로 권력자들 곁에 꼭 필요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원리는 학자나 음악가, 화가들의 명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경험을 믿고 외국에서 온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100루이그마를 요구한다. 반면 그보다 10배나 뛰어난 작품을 만든 현지 예술가는 고작 50탈러의 자신의 작품을 내놓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국인의 작품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친다. 결국 그 외국인은 현지 예술가를 고용해 작품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팔아 이국적인 걸작으로 둔갑시킨다. 이런 경험은 지루한 책을 쓴 작가에게도 용기를 준다. 그는 2권의 서문에서 1권이 전문가들과 학자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버린다. 이런 경험은 고귀한 혈통을 지녔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도 대담함을 안겨준다. 그들은 돈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품위 있는 말투로 당당하게 후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보다
고귀한 사람을 도운 영광을 누렸다고 여기게 된다. 이런 식의 당당한 요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정당한 이유를 가진 겸손한 부탁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끝내 외면받는다. 이런 경험은 하인에게도 자신이 주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또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는 요령을 알려준다. 그렇게 되면 베푼 쪽이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평가를 받는다는 이 원칙은 모험가와 허풍쟁이, 사기꾼, 그리고 얄팍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요령을 알려주는 만능 열쇠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이 만병통치약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잠깐, 그렇다고 이 원칙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일까? 그건 아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또는 지적으로든 자신의 약점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허풍을 떨거나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을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너무 노골적이거나 거만하거나 과장되거나 허영심에 들뜬 방식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진다. 대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무 눈에 띄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당신의 작은 결점을 찾아내려 들기 마련이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위험은 금세 무너진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치를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진실함과 정직함에서 비롯된 단단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지적 능력이나 학식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다만 그것이 과시처럼 느껴져서 질투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다고 너무 감추다 존재감마저 잃어버려선 안 된다. 자신을 쉽게 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되 동시에 남들이 당신을 괴팍하거나 고립된 사람 혹은 거만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완벽을 추구하라. 단지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절대 틀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 내세운 기준에 따라 당신을 판단한다. 그들이 그 기준 하나만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이 주장한 적도 없는 기대를 억지로 씌우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르는 순간 그들의 편결은 이렇게 내려진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빛을 잃은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내는 일, 그것만큼 약자들에게 유쾌한 일은 없다. 당신이 한번 저지른 작은 실수는 다른 이들이 저질러온 수많은 사기와 악행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라. 결국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세상이 내리는 판단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음은 비어있고 나약한데도 겉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그럴듯한 미덕을 걸쳐 입는다면 그런 꾸밈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그저 허울뿐인 모양새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열하게 들춰내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마라. 타인의 결정과 실수를 세상에 끌어내어 그들의 몰락 위에서 스스로 빛나려 하지 마라.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도 공을 가로채지 마라. 귀족이나 유력인사와의 연줄로 예우를 받거나 특혜를 얻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인정하라.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당신이 혼자 설 수 있는가? 그러니 다른 이의 후광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어두운 구석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작은 등불이 되는 것이 낫다. 남의 태양빛이 반사하는 거대한 달이 되기보다는 그저 따라다니는 위성이 되기보다는.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불운을 겪고 있다면, 고통 속에 있다면, 이성도 신념도 선한 의지도 충분하지 않다면 당신을 정말 도울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불행을 하소연하지 마라. 심지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조차도. 세상에는 당신의 짐을 덜어줄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은 그 짐을 더 무겁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불운에 빠진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날 것이다. 그들이 당신이 더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아무 기대도 하지 마라. 세상에 모두 등을 돌린 사람 곁에 끝까지 남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이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내 친구입니다. 당신들 모두가 멸시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당신들이 더 하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설령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해도 그는 아마 인생에서 이미 실패한 또 다른 불행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절망 속에서 당신과 함께 무너지는 길을 택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 사람의 도움은 어쩌면 더 큰 해가 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복을 지나치게 떠벌리지 마라. 화려함이나 부,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느낄 때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되게 불평하고 질투한다. 그러니 타인에게 너무 큰 빚을 지우지 마라. 너무 많은 것을 베풀지도 마라.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은혜를 준 사람을 마치 끝없이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처럼 피하려 한다.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거절이 당신이 지금까지 베풀어온 수천 번의 친절과 은혜를 한순간에 지워버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라. 신에 대한 믿음도, 선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운명에 대한 믿음도 놓지 마라. 이웃이 당신의 얼굴에서 불만과 절망을 읽는 순간 많은 것이 무너질 것이다. 불행할 때 우리는 쉽게 타인에게 부당한 감정을 품는다. 작은 불쾌한 표정 하나, 잠깐의 무심한 태도에도 마음이 다친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부탁하면 모두가 외면할 거라 믿게 된다. 침착함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덕목이 아니다. 타고난 기질에 가까운 흔치 않은 능력이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침착함은 우리를 한결 유리한 자리에 놓아준다. 물론 노력만으로 완전히 갖추긴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솔하게 굴거나 괜한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특히 감정의 폭이 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다.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럴 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침묵하라.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당황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 그 순간의 혼란 속에 내디딘 발걸음 하나가 오래도록 후회를 남길 수 있다. 반대로 중요한 순간에 차분하게, 하지만 빠르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건 분명 행운이고 어쩌면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 남에게 요구하는 호의와 받는 은혜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다.
세상에는 아주 작은 도움 하나에도 나중에 큰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관계는 균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유를 제한하며 선택의 여지도 좁힌다. 10번 중 9번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갈지 몰라도 단 한 번의 예외가 큰 곤란을 부를 수 있다면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낫다. 도움을 베푸는 쪽이 받는 쪽보다 훨씬 낫다. 더구나 남에게 진심으로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평소에 아무리 친절하고 쾌활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정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면 욕심을 줄이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욕망을 단순하게 만들고 소박한 바람을 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영광을 쫓고 부를 탐하며 쾌락에 끌리고 호기심과 충동에 휘둘려 복잡한 일에 자꾸 얽히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어떤 규칙도 이 규칙들만큼 보편적이고 오래가는 힘을 갖지 않는다. 바로 한 번 한 말은 지키는 것, 약속은 어기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자신이 믿지 않는 말을 억지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모든 생각과 감정을 무조건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는 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거짓도 결국엔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긴다. 반대로 말에 거짓이 없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신뢰를 얻게 된다. 그런 신뢰는 결국 좋은 평판이 되고 높은 평가로 이어진다. 자기 일에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성실하라. 시간 약속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부지런히 일하라. 문서나 열쇠, 자주 쓰는 물건들은 언제나 일정한 자리에 두고 어둠 속에서도 손만 뻗으면 찾을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남의 물건을 다룰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빌린 책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빌린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돌려주고 정해진 기한이 있다면 그에 맞춰 보내라. 상대가 일일이 찾아오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들은 말이 정확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신뢰를 쌓는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우정도 호의도 사랑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도움이 절실할 때 아무도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2가지 있다. 첫째,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 틈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둘째, 처음에는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결국 당신은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작은 결정조차 그들과 상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말을 아끼고 신비로운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된다. 과한 침묵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당신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위험한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런 오해는 불필요한 복잡함을 만들고 낯선 나라를 여행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지나친 신중함은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결국 즐거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아무리 유익한 대화도 적당한 재치와 유머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금세 따분하게 느껴진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여기는 말은 바로 자신에 대한 칭찬, 특히 평소에 듣고 싶어 했던 아첨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릿광대처럼 행동하는 건 품위에 맞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비굴한 아첨꾼이 되는 건 더 비천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어디쯤엔 적당한 길이 있고 나는 그 길을 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쯤은 칭찬할 만한 점을 갖고 있다.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은 상대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 그 스스로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전하려는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언제나 밝고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하고도 생기 있는 기질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다. 항상 재치 있어 보이려 애쓰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준비한 티가 나는 사람은 처음엔 반가운 존재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인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늘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쉽게 소진시킨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기분이 가라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 침묵을 못마땅해 할 것이다. 그는 초대받은 식탁에 앉아 자신에게 베풀어진 모든 친절 속에서 말없이 어떤 의무를 느낄 것이다. 오직 농담과 익살로 그 대접에 보답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용기를 내어 진지한 목소리로 무게 있는 말이 꺼내려 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롱과 웃음 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진짜 유머와 참된 재치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도 조합해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를 때 그 순간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신비로운 힘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누구와 헤어질 때든 누군가 당신의 곁을 떠날 때든 꼭 한마디는 의미 있는 말을 건네라. 그것이 짧은 가르침이든 따뜻한 인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자연스럽고 상대의 겸손함을 해치지 않으며 계산처럼 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상대는 당신과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형식적인 친절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내 뜻이 분명히 전해지길 바란다. 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 아무 의미 없는 수다를 좀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무 딱딱할 필요는 없지만 듣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건 피해야 한다. 말은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적인 연결이든 감정적인 울림이든 간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칭찬과 아첨을 쏟아내 상대를 민망하게 만드는 태도를 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심 어린 예의나 마땅히 건넬 격려와 칭찬마저 아끼라는 뜻은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 번은 낯선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내 양옆에는 한쪽에 총명하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다른 한쪽에는 왜소한 체구의 곱사등이고 외모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나는 무례하게도 식사 내내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만 말을 걸었다. 다른 쪽 여성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 되어서야 나는 내 신뢰를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보려 했지만 이번엔 정직함을 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녀에게 20년 전에 한 사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는 그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럴 만도 하죠. 내가 말했다.
그때 당신은 아직 어린아이였을 테니까요. 그녀는 그 말에 기뻐했다. 자신이 그렇게 젊어 보인다는 말에 즐거워하며 그 한마디만으로도 내게 호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나를 경멸했어야 마땅했다. 그것은 너무도 비열한 아첨이었다. 나는 왜 그녀가 진심으로 관심 가질 만한 대화를 꺼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편안하고 열린 자리에서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고 외면했을까? 그 불쌍한 아첨은 내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변명치고는 너무나도 비열한 방식이었다. 오래도록 존경받고 싶고 대화가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험담이나 조롱, 남의 이야기를 들추는 가십, 그리고 말끝마다 비꼬듯 던지는 페르시플라주 같은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런 말투는 때때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어떤 모임에서는 환영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즐거움을 주려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경멸하게 된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섬세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약점에 관대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는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고 텅 비어있는 농담보다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한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상류사회에서는 이런 나쁜 습관이 너무도 쉽게 스며든다. 그래서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풍자를 금지하자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람을 겨냥하지 않고 세련되고 부드럽게 표현된 페르시플라주가 어떤 우스운 행동이나 어리석은 태도를 지적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다 칭찬하고 명백한 결함까지도 눈감아줘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한다. 겉으로는 기독교적 사랑을 말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위선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남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덮으려 하거나 남들로부터 똑같은 관용을 기대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가볍게 입을 놀려 남의 이야기를 옮기지 마라. 특히 누군가를 나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직접 본 일이 아니라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면 절대로 쉽게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설령 어느 정도 사실이 섞여 있다 해도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며 과장되거나 왜곡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기도 한다. 이처럼 무심한 수다가 죄 없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더 자주 그런 말을 한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 집에서 들은 말을 다른 집으로 옮기는 일은 삼가라. 식탁에서 나눈 대화나 가족끼리의 이야기,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사적인 삶에 대한 말들을 밖으로 흘리지 마라. 아무리 악의가 없다 해도 그런 무심한 말 한마디가 결국 당신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오해와 원한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비판하거나 반박할 땐 신중해야 한다. 세상엔 하나의 시선으로만 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편견은 가장 현명한 사람의 판단까지 흐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을 쉽게 단정짓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그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것은 곧 교만으로 이어진다. 만약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확신 자체가 이미 위험한 신호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더 격정적일 수 있다. 그들은 때로 감정을 강하게 억누르며 살아가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 먼저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 사람이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작은 감정의 흔들림이나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실수쯤은 너그럽게 넘겨야 한다. 그리고 선한 행동의 동기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지 마라.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일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선한 행동은 그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직하고 지성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자신이 종교적 믿음에 갖지 못하고 있다 해도 그 사실을 내세워 신앙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종파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나 누군가에게 신성한 의식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경건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하라. 자신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타인에게도 그 자유를 똑같이 허락해야 한다. 우리가 계몽이라 믿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되려 혼란과 불안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잊지 마라. 타인의 마음을 지켜주는 믿음이나 관점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 믿음을 대신할 더 나을 것을 줄 자신이 없다면 빼앗으려 들지 말아야 한다. 조롱은 결코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간의 이성은 본래 불완전하며 이런 깊은 주제 앞에서는 누구나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설령 어떤 종교 체계가 불완전하다 해도 그것이 도덕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면 함부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런 체계를 건드리는 일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주제는 대개 사교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마라. 그럼에도 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한 대화를 너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신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하면 덜 계몽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 피하려 한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독실한 신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광신에 대한 비판조차 삼가며 깊은 신앙심을 가진 척한다. 전자는 비겁함이고 후자는 위선이다. 둘 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다. 우리가 타인을 마주할 때. 저자 아돌프 크니게. 출판사 저녁달. 낭독자 루희. 제1장 인간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 세상에서 사람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는다. 이 짧은 말은 금처럼 귀한 의미를 지닌다. 처세의 지혜를 다룬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중요한 진리다. 사람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이 한 문장이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세월과 시대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반복해서 입증되어 왔다. 그래서 모험가나 허풍쟁이는 자신을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이 중요한 인물인 양 가장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왕족과 친하다거나 고위 관료들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다. 그 허풍만으로도 그들은 종종 공짜 식사를 얻고 명문가 사람들만 출입하는 고급 살롱에 발을 들인다. 나는 한때 황제 요제프와 카우니츠 공작과 가까운 사이인 듯 말하던 사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황제와 공작은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혹 기억하더라도 그를 그냥 말썽 많은 풍자꾼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도 그의 말을 깊이 캐묻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한때 황제에게 무언가를 청탁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그를 찾아올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이게 되었다. 그는 빈의 귀족에게 그럴듯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마치 유력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며진 뻔한 거짓말이 가득했다. 결국 그가 진짜 원하는 걸 얻지는 못했지만 정중한 답장은 받아냈다. 그리고 그는 그 답장을 마치 자신의 지위를 증명해주는 증거처럼 사람들에게 내보였다. 이런 경험은 어설프게 배운 사기꾼들에게도 자신감을 준다. 그들은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들은 이야기조차 마치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처럼 떠벌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진짜 학자들이 조심스러워진다. 괜히 나섰다가는 자신이 무례해질까, 분위기를 망칠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험은 야망만 가득한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기어오를 용기를 준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짓밟고 올라서도 아무도 그를 막지 않는다. 심지어 아무런 재능도 없고 학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조차 말솜씨 하나로 권력자들 곁에 꼭 필요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원리는 학자나 음악가, 화가들의 명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경험을 믿고 외국에서 온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100루이그마를 요구한다. 반면 그보다 10배나 뛰어난 작품을 만든 현지 예술가는 고작 50탈러의 자신의 작품을 내놓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국인의 작품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친다. 결국 그 외국인은 현지 예술가를 고용해 작품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팔아 이국적인 걸작으로 둔갑시킨다. 이런 경험은 지루한 책을 쓴 작가에게도 용기를 준다. 그는 2권의 서문에서 1권이 전문가들과 학자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버린다. 이런 경험은 고귀한 혈통을 지녔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도 대담함을 안겨준다. 그들은 돈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품위 있는 말투로 당당하게 후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보다 고귀한 사람을 도운 영광을 누렸다고 여기게 된다. 이런 식의 당당한 요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정당한 이유를 가진 겸손한 부탁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끝내 외면받는다. 이런 경험은 하인에게도 자신이 주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또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는 요령을 알려준다. 그렇게 되면 베푼 쪽이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평가를 받는다는 이 원칙은 모험가와 허풍쟁이, 사기꾼, 그리고 얄팍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요령을 알려주는 만능 열쇠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이 만병통치약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잠깐, 그렇다고 이 원칙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일까? 그건 아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또는 지적으로든 자신의 약점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허풍을 떨거나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을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너무 노골적이거나 거만하거나 과장되거나 허영심에 들뜬 방식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진다. 대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무 눈에 띄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당신의 작은 결점을 찾아내려 들기 마련이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위험은 금세 무너진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치를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진실함과 정직함에서 비롯된 단단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지적 능력이나 학식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다만 그것이 과시처럼 느껴져서 질투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다고 너무 감추다 존재감마저 잃어버려선 안 된다. 자신을 쉽게 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되, 동시에 남들이 당신을 괴팍하거나 고립된 사람, 혹은 거만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완벽을 추구하라. 단지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절대 틀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 내세운 기준에 따라 당신을 판단한다. 그들이 그 기준 하나만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이 주장한 적도 없는 기대를 억지로 씌우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저지르는 순간 그들의 편결은 이렇게 내려진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빛을 잃은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내는 일, 그것만큼 약자들에게 유쾌한 일은 없다. 당신이 한번 저지른 작은 실수는 다른 이들이 저질러온 수많은 사기와 악행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라. 결국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세상이 내리는 판단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음은 비어있고 나약한데도 겉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그럴듯한 미덕을 걸쳐 입는다면 그런 꾸밈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그저 허울뿐인 모양새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열하게 들춰내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마라. 타인의 결정과 실수를 세상에 끌어내어 그들의 몰락 위에서 스스로 빛나려 하지 마라.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도 공을 가로채지 마라. 귀족이나 유력인사와의 연줄로 예우를 받거나 특혜를 얻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인정하라.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당신이 혼자 설 수 있는가? 그러니 다른 이의 후광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어두운 구석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작은 등불이 되는 것이 낫다. 남의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대한 달이 되기보다는 그저 따라다니는 위성이 되기보다는.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불운을 겪고 있다면, 고통 속에 있다면, 이성도 신념도 선한 의지도 충분하지 않다면 당신을 정말 도울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불행을 하소연하지 마라. 심지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조차도. 세상에는 당신의 짐을 덜어줄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은 그 짐을 더 무겁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불운에 빠진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날 것이다. 그들이 당신이 더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아무 기대도 하지 마라. 세상에 모두 등을 돌린 사람 곁에 끝까지 남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이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내 친구입니다. 당신들 모두가 멸시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당신들이 더 하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설령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해도 그는 아마 인생에서 이미 실패한 또 다른 불행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절망 속에서 당신과 함께 무너지는 길을 택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 사람의 도움은 어쩌면 더 큰 해가 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복을 지나치게 떠벌리지 마라. 화려함이나 부,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느낄 때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되게 불평하고 질투한다. 그러니 타인에게 너무 큰 빚을 지우지 마라. 너무 많은 것을 베풀지도 마라.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은혜를 준 사람을 마치 끝없이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처럼 피하려 한다.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거절이 당신이 지금까지 베풀어온 수천 번의 친절과 은혜를 한순간에 지워버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라. 신에 대한 믿음도, 선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운명에 대한 믿음도 놓지 마라. 이웃이 당신의 얼굴에서 불만과 절망을 읽는 순간 많은 것이 무너질 것이다. 불행할 때 우리는 쉽게 타인에게 부당한 감정을 품는다. 작은 불쾌한 표정 하나, 잠깐의 무심한 태도에도 마음이 다친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부탁하면 모두가 외면할 거라 믿게 된다. 침착함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덕목이 아니다. 타고난 기질에 가까운 흔치 않은 능력이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침착함은 우리를 한결 유리한 자리에 놓아준다. 물론 노력만으로 완전히 갖추긴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솔하게 굴거나 괜한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특히 감정의 폭이 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다.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럴 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침묵하라.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당황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 그 순간의 혼란 속에 내디딘 발걸음 하나가 오래도록 후회를 남길 수 있다. 반대로 중요한 순간에 차분하게, 하지만 빠르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건 분명 행운이고 어쩌면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 남에게 요구하는 호의와 받는 은혜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다. 세상에는 아주 작은 도움 하나에도 나중에 큰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관계는 균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유를 제한하며 선택의 여지도 좁힌다. 10번 중 9번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갈지 몰라도 단 한 번의 예외가 큰 곤란을 부를 수 있다면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낫다. 도움을 베푸는 쪽이 받는 쪽보다 훨씬 낫다. 더구나 남에게 진심으로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평소에 아무리 친절하고 쾌활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정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면 욕심을 줄이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욕망을 단순하게 만들고 소박한 바람을 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영광을 쫓고 부를 탐하며 쾌락에 끌리고 호기심과 충동에 휘둘려 복잡한 일에 자꾸 얽히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어떤 규칙도 이 규칙들만큼 보편적이고 오래가는 힘을 갖지 않는다. 바로 한 번 한 말은 지키는 것, 약속은 어기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자신이 믿지 않는 말을 억지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모든 생각과 감정을 무조건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는 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거짓도 결국엔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긴다. 반대로 말에 거짓이 없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신뢰를 얻게 된다. 그런 신뢰는 결국 좋은 평판이 되고 높은 평가로 이어진다. 자기 일에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성실하라. 시간 약속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부지런히 일하라. 문서나 열쇠, 자주 쓰는 물건들은 언제나 일정한 자리에 두고 어둠 속에서도 손만 뻗으면 찾을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남의 물건을 다룰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빌린 책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빌린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돌려주고 정해진 기한이 있다면 그에 맞춰 보내라. 상대가 일일이 찾아오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들은 말이 정확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신뢰를 쌓는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우정도, 호의도, 사랑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도움이 절실할 때 아무도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 틈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둘째, 처음에는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결국 당신은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작은 결정조차 그들과 상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말을 아끼고 신비로운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된다. 과한 침묵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당신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위험한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런 오해는 불필요한 복잡함을 만들고 낯선 나라를 여행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지나친 신중함은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결국 즐거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아무리 유익한 대화도 적당한 재치와 유머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금세 따분하게 느껴진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여기는 말은 바로 자신에 대한 칭찬, 특히 평소에 듣고 싶어 했던 아첨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릿광대처럼 행동하는 건 품위에 맞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비굴한 아첨꾼이 되는 건 더 비천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어디쯤엔 적당한 길이 있고 나는 그 길을 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쯤은 칭찬할 만한 점을 갖고 있다.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은 상대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 그 스스로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전하려는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언제나 밝고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하고도 생기 있는 기질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다. 항상 재치 있어 보이려 애쓰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준비한 티가 나는 사람은 처음엔 반가운 존재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인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늘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쉽게 소진시킨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기분이 가라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 침묵을 못마땅해 할 것이다. 그는 초대받은 식탁에 앉아 자신에게 베풀어진 모든 친절 속에서 말없이 어떤 의무를 느낄 것이다.
오직 농담과 익살로 그 대접에 보답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용기를 내어 진지한 목소리로 무게 있는 말이 꺼내려 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롱과 웃음 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진짜 유머와 참된 재치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도 조합해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를 때 그 순간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신비로운 힘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누구와 헤어질 때든 누군가 당신의 곁을 떠날 때든 꼭 한마디는 의미 있는 말을 건네라. 그것이 짧은 가르침이든 따뜻한 인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자연스럽고 상대의 겸손함을 해치지 않으며 계산처럼 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상대는 당신과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형식적인 친절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내 뜻이 분명히 전해지길 바란다. 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 아무 의미 없는 수다를 좀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무 딱딱할 필요는 없지만 듣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건 피해야 한다. 말은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적인 연결이든 감정적인 울림이든 간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칭찬과 아첨을 쏟아내 상대를 민망하게 만드는 태도를 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심 어린 예의나 마땅히 건넬 격려와 칭찬마저 아끼라는 뜻은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 번은 낯선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내 양옆에는 한쪽에 총명하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다른 한쪽에는 왜소한 체구의 곱사등이고 외모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나는 무례하게도 식사 내내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만 말을 걸었다. 다른 쪽 여성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 되어서야 나는 내 신뢰를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보려 했지만 이번엔 정직함을 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녀에게 20년 전에 한 사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는 그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럴 만도 하죠. 내가 말했다. 그때 당신은 아직 어린아이였을 테니까요. 그녀는 그 말에 기뻐했다. 자신이 그렇게 젊어 보인다는 말에 즐거워하며 그 한마디만으로도 내게 호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나를 경멸했어야 마땅했다. 그것은 너무도 비열한 아첨이었다. 나는 왜 그녀가 진심으로 관심 가질 만한 대화를 꺼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편안하고 열린 자리에서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고 외면했을까? 그 불쌍한 아첨은 내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변명치고는 너무나도 비열한 방식이었다. 오래도록 존경받고 싶고 대화가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험담이나 조롱, 남의 이야기를 들추는 가십, 그리고 말끝마다 비꼬듯 던지는 페르시 플라주 같은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런 말투는 때때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어떤 모임에서는 환영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즐거움을 주려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경멸하게 된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섬세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약점에 관대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는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고 텅 비어있는 농담보다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한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상류사회에서는 이런 나쁜 습관이 너무도 쉽게 스며든다. 그래서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풍자를 금지하자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람에 겨냥하지 않고 세련되고 부드럽게 표현된 페르시플라주가 어떤 우스운 행동이나 어리석은 태도를 지적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다 칭찬하고 명백한 결함까지도 눈감아줘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한다. 겉으로는 기독교적 사랑을 말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위선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남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덮으려 하거나 남들로부터 똑같은 관용을 기대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가볍게 입을 놀려 남의 이야기를 옮기지 마라. 특히 누군가를 나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직접 본 일이 아니라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면 절대로 쉽게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설령 어느 정도 사실이 섞여 있다 해도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며 과장되거나 왜곡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기도 한다. 이처럼 무심한 수다가 죄 없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더 자주 그런 말을 한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 집에서 들은 말을 다른 집으로 옮기는 일은 삼가라. 식탁에서 나눈 대화나 가족끼리의 이야기,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사적인 삶에 대한 말들을 밖으로 흘리지 마라. 아무리 악의가 없다 해도 그런 무심한 말 한마디가 결국 당신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오해와 원한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비판하거나 반박할 땐 신중해야 한다. 세상엔 하나의 시선으로만 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편견은 가장 현명한 사람의 판단까지 흐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을 쉽게 단정짓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그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것은 곧 교만으로 이어진다. 만약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확신 자체가 이미 위험한 신호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더 격정적일 수 있다. 그들은 때로 감정을 강하게 억누르며 살아가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 먼저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 사람이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작은 감정의 흔들림이나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실수쯤은 너그럽게 넘겨야 한다. 그리고 선한 행동의 동기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지 마라.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일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선한 행동은 그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직하고 지성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자신이 종교적 믿음에 갖지 못하고 있다 해도 그 사실을 내세워 신앙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종파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나 누군가에게 신성한 의식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경건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하라. 자신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타인에게도 그 자유를 똑같이 허락해야 한다. 우리가 계몽이라 믿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되려 혼란과 불안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잊지 마라. 타인의 마음을 지켜주는 믿음이나 관점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 믿음을 대신할 더 나을 것을 줄 자신이 없다면 빼앗으려 들지 말아야 한다. 조롱은 결코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인간의 이성은 본래 불완전하며 이런 깊은 주제 앞에서는 누구나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설령 어떤 종교 체계가 불완전하다 해도 그것이 도덕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면 함부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런 체계를 건드리는 일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주제는 대개 사교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마라. 그럼에도 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한 대화를 너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신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하면 덜 계몽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 피하려 한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독실한 신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광신에 대한 비판조차 삼가며 깊은 신앙심을 가진 척한다. 전자는 비겁함이고 후자는 위선이다. 둘 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다.